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기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기술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자리에서 투자 경고까지 지금 딱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이 내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러가지 않고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시작할 건데 우리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패턴으로만 접근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패턴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엔 분기보고서를 항상 확인해보고 적자 기업은 내가 믿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기술 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기술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유는 이런 여러분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분기보고서를 하나하나씩 까본 다음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패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관점에서 들어갔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을 예정인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로는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기술을 여러분들 여기 재무 차트라고 있어요. 재무 차트를 한번 켜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인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세가 무섭게 나와주고 있는 100% 가까이 올라간 자리인데 이 지금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꺾이고 있었던 과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영업이익 꺾이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꺾이고 있고 PER도 꺾이고 있고 자본총계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는요. 우리기술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기술이 이렇게 다 안 좋게 재무가 가고 있는데 왜 투자합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분기보고서가 언제냐면 7월 이후로 이제 나올 건데 이 7월 이후에 분기보고서 보고 사면 꼭지에 물리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영업이익 한번 고점 찍더니만 24년도 12월에서 확 꺾이더니만 갑자기 적자지속이라고 나와 있는 적자기업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올랐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에 앞으로는 원전 쪽으로 해서 팀코리아가 첫 번째로는 체코에 관련한 부분을 따왔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됐던 영역은 뭐 파키스탄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가 원전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전 회기의 움직임에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체코 원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요 6월 5일 이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나왔던 건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인데 그때 시간회가 끝나고 나서 나왔다 보니까 6월 5일날 이게 반영돼서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시가를 10%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밀리면서 종가를 4%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요. 스마트머니 뭐라고 하죠? 세력이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거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꺾이면서 쌍봉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박스 구간이었던 3,300원 구간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요.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다라는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불거졌던 내용의 이슈가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다 올라온 자리에서 불거진 이슈인데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비츠로 테크 같은 종목들도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나면서 우진엔텍도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와줬죠. 자, 우리기술 제가 언제부터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짚어드렸어요. 먼저 알려드렸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에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있어야지만이 그럼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우리기술 지금 패턴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단연간의 박스를 뚫어 올리면서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우리기술이면서 거래대금을 역대급으로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4년간의 박스를 어떻게 보면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 박스의 상단
상단 구간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 대칭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맞아 떨어지면서 얼마의 고점을 여기서 찍은 적이 있어요? 5,800원 구간을 찍은 적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거 지금 5,800원 이게 저항이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게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이때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 11년입니다. 2010년 11년에 물려가지고 여기 2025년까지 약 15년 동안 올드보이처럼 군만두만 먹으면서 여기 물려가지고 내가 한 주도 팔지 않고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본전이 왔으니까 팔게요. 이거를 실질적 저항이라고 해요. 실질적 저항은 뭐냐면요. 진짜로 내가 5,800원에 물렸기 때문에 여기 도달하니까 내 본전이 왔으니까 파는 게 실질적 저항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올드보이처럼 15년 동안 단 한 줄도 물타기를 안 하고 단 한 주도 안 팔면서 여기까지 버티고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차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지금 뭐가 있네? 저항이 있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심리적 저항, 심리적 매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 저항이 발동이 돼서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 여기서 한번 지금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게 보이시죠? 이 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18년도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21년도 3년이에요 벌써. 3년 동안 물린 상태에서 한 주도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 거의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심리적 저항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용하던 자리를 지금 뚫어 올린 자리에서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우리 기술이다라는 말씀인데 5,800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간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은 뭐냐면은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을 깨지 않고 잘 올라온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시죠? 상승 파동이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눌리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3파동이 나올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지금 믿으시나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기술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300억짜리 종목이에요. 7,300억짜리 종목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론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1파, 2파만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주에서 작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자 이렇게 외치고 계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는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이런 어떤 음봉 패턴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을 종가상 훼손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무섭게 이어오다가 박스를 치면서 이 구간에서 마치 이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뜨렸던 자리가 나왔던 게 우리 기술이거든요. 특징적인 캔들은 어디겠습니까? 요 5일선을 깨는 시점부터 해서 줄줄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 급등주의 생명선보다 5일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정말로 원전이 너무나도 대세다 보니까 이때는 한번 이렇게 깨주면서 엄청나게 흘러내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단연간의 박스를 뚫어 올린 만큼 힘이 응축되어 있다. 응축을 오랜 기간 동안 한 만큼 큰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라운드 피겨라고 하면 10,000원이거든요, 여러분. 10,000원 구간까지도 한참 남았습니다. 1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2배 이상 올라가 시가총액이 1.4조, 1.5조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사실상 10,000원까지 노리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우리 어쨌든 간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분들이 있어요. 2만원, 3만원 나 무조건 갈 때까지 안 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연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연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갈아탈 만한 종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모르는 부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알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새로운 연인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새로운 연인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서 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산업의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사실상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다음번으로 움직일 테마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위에서부터 지수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지수에서부터 시황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아래쪽으로는 섹터를 고르는 거. 그러면 이 지수가 지금 올라갈 것, 금리를 인하해? 그러면 지금 섹터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만한 섹터가 뭐가 있지? 그 아래서부터 어떤 걸 찾는 겁니까? 바로 종목을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종목으로 우리 기술을 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수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섹터를 원전 섹터로 정확하게 골라주셨는데,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방원을 우리가 유심 있게 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선 행정명령,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잘했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행정명령 내면서 누가 행정명령 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추세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방산이랑 원전 쪽으로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카오라고 얘기를 하죠. 네카오가 네이버 카카오의 줄임말입니다. 네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카카오뱅크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 종목으로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배로 올랐냐면 여기 지금 3만 원 구간에서부터 11만 원 구간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테마에 대한 장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급변하는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조방원이라고 했던 이런 과거의 대장주들의 어떤 상황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주춤하니까 방원에다가 플러스해서 뭘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깡통 차니까 절대 사시지 마시고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한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크게 개입하면서 들어오는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네임드 종목이라는 소리입니다. 네임드 종목. 네임드 종목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종목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몇백억씩 때려박아가면서 개입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주식은 사실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는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모아온 게 여기 여러분 아래쪽에서 차트가 좀 확인이 되시죠? 이런 거를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관점에서 시장의 상황과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새로운 연인 찾아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온 종목이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디테일한 이해를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AI라는 게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AI가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AI가 핵심이 되는 거고, AI를 하나의 뇌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밥이 중요하다라는 소리예요. 밥이 없이는 뇌가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뇌가 엄청나게 많은 밥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 같은 종목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원전 SMR 쪽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뇌에다가 밥을 먹으면 이게 바로 뇌로 가게 되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 뇌와 어떻게 보면 위를 연결해주는 혈관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혈관. 이 지금 컴퓨터에서 이 AI에서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선 관련한 테마를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연인으로 하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선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일진전기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 주봉상 보시면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사라는 소린가요? 라고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아직 출발 안 한 거 하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얘뿐만이 아니라 산일전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산일전기라는 종목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이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최대 차트인데,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사실상 전선 쪽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로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만 못 가고 있는 종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를 가져왔고, 얘가 바로 뭐냐면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 보시면 대한전선이 홀로만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은
예전에 찍어놨던 고점인 29,000원 구간까지도 못 올라가 있는 역사적 신고가는 한참 먼 완전 바닥의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예요?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1200만 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1200만 원까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완전 지금 일봉상도 바닥에 있는데 이런 박스권에서 살짝 머리통 들어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고 이렇게 한번 갭 하락했던 구간, 여기 상단부까지만 도달한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5만 원 이라는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5만원 지금 얼마입니까? 16,000원입니다, 여러분. 얼마 올라야 돼요? 3배 올라야 됩니다. 3배. 3배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박스권의 상단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요, 44,000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1차로 44,000원, 2차로 5만원 구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뭐 라운드 피겨니까 10만원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미친듯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망상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4,000원에서 5만원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면, 이게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LS전선이랑 소송을 했으면서 5년 가까운 분쟁의 어떤 종지부를 찍었는데 LS전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아니라 LS전선을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LS전선은 비상장 그룹이고요. 비상장 기업에서 여기 LS일렉트릭으로 다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LS일렉트릭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덜 간 거 찾으려면 2위 기업인 대한전선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대한전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국내 전선업계 1, 2위. 지금 대한전선이 2위 기업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법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얘네가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유상증자를 때려버렸던 전력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때 유상증자 때리면서 갭 하락하고 거기 다 메꾸고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비교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랑 정말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인데, 이 4년간의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테마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고, 자, 이때가 언제냐면 21년도 6월달 부근에서 엄청나게 둘 다 상승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양봉 연속으로 세우다가 양봉 연속으로 세우고 있죠. 음봉 세운 부분부터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돌아 나가는 척 했던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가는 테마니까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래에 있는 차트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최근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얘는 원전 테마가 먼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 4년간의 박스의 상단부가 이렇게 비어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얼마까지? 44,000원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2.5배 가까이는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는 말씀이고, 한일전기라든지 아니면 일진전기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전선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시원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졌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대부분을 먹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여기 머리 부분까지 거의 먹어놓은 상황인데, 거래대금이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죠. 자, 보시면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실 텐데, 거래대금 형편없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까지가 그냥 매집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구간이 그냥 매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매집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털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요, 여기 구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구간이 거의 어깨 부분까지 올라왔음에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게 나왔다는 건 뭐다? 이미 매집을 세력 입장에선 철저하게 해놨고, 사실상 시황이 안 맞다 보니까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요만큼밖에 거래대금이 출회되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출회된 이유는 최근에 달라
달라붙은 단타 개미들이라든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쨌든 물렸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하단부에 지금 여러분들 내용이 보이시나요?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하단부에 확인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말씀이고 손실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다라고 해서 제가 저한테 금전을 달라고 한 적이 제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때려서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배 가까이를 수익을 봤다라고 해도 저한테 뭐 고맙다고 돈 주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다음번 종목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대로 제 픽은 이제 앞으로 믿고 걸러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또 눌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관망만 해보겠다, 다음번에 참여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그 결과가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더 K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끊임없이 추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좀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신용가능 종목입니다. 지금 신용가능 종목이니까 나 이거 몰빵 쳐가지고 그럼 월요일날 오케이 이거 그냥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으면 신용으로 3000만원 매수할게요 바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용으로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자 분명하게 짚어드리는데, 신용으로 매수하는 버릇을 계속 들이시면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깡통으로 가는 건 정해진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걸 내가 지금 1000만원 사가지고 진짜 3배가 올라 1000만원으로 3000만원까지 내가 매수를 해서 요게 만약에 3배가 오르면 9000만원이 되니까 내가 신용 쓴 금액이 2000만원이니까 오케이 그럼 7000만원이 되는 거네. 1000만원으로 7000만원 7배 만들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떨어질 것까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 매수해서 3000만원 사면요 마이너스 7%만 찍혀도 반대 매매 쏟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깡통 찰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을 분할로 사야겠다라고, 현금으로만 사야겠다라고 꼭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한번 음봉이 연속으로 4개가 떨어지는 게 너무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1차 매수를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5일선을 다시 한번 수복해주는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접근을 1차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차 매수만 있는데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스테이블 코인 눌릴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뭡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눌릴 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때 맞는 또 테마가 등장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에 맞는 종목을 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쫓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2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채꾼한테 쫓기고 계신 거 아니니까 조급해 하실 거 없이 천천히 여러분들이 자산을 이렇게 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욕심을 부리다가 깡통 차는 것보다는요 천천히 가다 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신용 매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 찍어드린 영상이냐면 6월 18일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6월 18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에서도 한번 찍어드렸어요. 제가 이때 찍어드린 영상에서 조회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1.4만 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6월 얼마라고 언제라고요? 6월 18일 날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가져왔던 종목이 이 차트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우진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자 한번 가서 우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우진 제가 이거 굳이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사실 우진보다는 우진엔텍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민망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6월 18일 여기 지금 확인이 되세요? 6월 18일 이 캔들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요. 6월 18일인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1년선을 수복해주고 이렇게 음봉 떨어진 적도 있고 한번 해서 윗꼬리 음봉 발생해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줬던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차트 모양이 똑같죠? 차트 모양이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차트 모양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년선 수복해주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윗꼬리 음봉 한번 발생했던 거, 그 다음날 영상을 제가 촬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차트 모양 확인이 되실 텐데, 그 뒤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거 굳이 맞췄다고 자랑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진엔텍이 더 올라갔습니다. 우진엔텍이 더 올라갔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건데 이게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여러분들한테 중소형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제 말에 대해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이고, 우리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기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일선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리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5일선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번 아래 꼬리 말아 올렸는데 다시 한번 리테스트는 어디서 나올 구간이 제일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딱 이 구간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상승한 것의 절반 라인 허리 라인이기 때문에 딱 21 구간에서 아마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한번 훼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게 급등주다 보니까 우리가 5일선을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해주는지만 가장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갭을 띄워서 이 구간을 넘어가서 시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 무조건 얼마까지 갈 거야 라고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서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을 한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고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가 사실상 올라온 자리에서 코스피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크게 조정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3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터치를 할 거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에서도 돈을 좀 풀고 있죠. 나라에서도 돈을 풀면서 글로벌 시황적으로도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작용하면서 남북 경협까지 만약에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슈는 뭡니까? 남북이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이기 때문인데 남북 경협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코리아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 거기다가 시장에 돈도 풀고 거기다 상법까지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시원한 상승 나오면서 코스피 4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 큰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매도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걱정 잠시 접어두고 주말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내일도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